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라랑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로 드렸던 쓰기 53, 54번 스라랑이 만든 문제의 세 번째 문제의 54번 설명 영상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요, 54번의 장점, 단점 쓰기, 장점, 그리고 단점을 쓰는 연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함께 54번도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고고! 네, 그러면 같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확산되다, 점점 퍼져나가다.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교육 분야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받지 않고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수업을 받고 계시죠? 자, 여기서부터 같이 볼게요.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학습 속도를 본인에게 맞출 수 있어 학습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되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다. 자, 이 내용에서 이 지만까지는 지금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말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부터는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언급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온라인 수업이고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장점, 단점,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 세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글을 쓰기 위해서 함께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온라인 수업을 많이 받고 계시죠? 혹은 저랑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토픽 쓰기를 공부하는 것도 온라인 수업에 포함되니까요. 저랑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러한 점을 생각하시면서 떠올려 보시면서 같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집에서 듣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네, 언제 어디든 혹은 꼭 이 장소에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하는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꼭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이 좋은 것이 있을까요? 네, 또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되돌려 보면서 모르는 것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이 나아가는 속도를 나에게 맞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선생님. 온라인이라 질문하기 더 어려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어학당에서 한국어 선생님과 공부를 할 때 끝나고 직접 찾아뵙고서 얼굴을 뵙고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댓글을 달거나 혹은 게시판에 글을 써서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을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런 54번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 경우에 장점을 쭉 써보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정리해 보시면 글이 매우 탄탄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요, 어떠한 주장을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냐면요, 요 장점을 가장 크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율적인,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인 자율적, 능동적이란 단어를 활용해서 그러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적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온라인 수업에는 확실한 단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점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겠죠. 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SNS를 하게 된다. 즉,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중력 저하라는 건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가서 공부를 할 때는 더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컴퓨터 혹은 계속 핸드폰을 봐야 하죠. 그럼 너무 피곤해요. 그쵸?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쓸 수 있냐? 피로감이란 말로 쓸 수 있는데요. 피로도 하면은 피로를 느끼는 정도 라는 뜻이고요. 피로감 하면 피로를 느끼는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로도가 많이 커지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네, 또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불규칙적인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래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학교를 가고 수업을 몇 시까지 받고 끝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딱딱딱 규칙적인 생활이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들이 만들어져서 건강에 안 좋아질 수 있죠. 네,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단점으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려고 해요. 집중력 저하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얘를 가장 큰 단점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같이 글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볼까요? 네,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글을 쓸 때 필요한 단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온라인 수업의 장점, 단점을 쓸 때 필요한 단어들로 이러한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요,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적, 자발적, 능동적이란 단어는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떠한 일이나 공부를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능동적이란 말은요.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여러분 능동적의 반대말은 수동적인데요. 이러한 수동적이란 단어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동적이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동적은 반대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할 때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효율적, 효과적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극대화한다는 건 매우 크게 만든다 라는 뜻이고요. 진도는 수업 진도라고 했을 때는 수업 내용의 진행 속도를 의미하고요. 일의 진도라고 하면 일이 진행되는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의 진도가 좀 잘 안 나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느리다 이런 뜻이겠죠. 네, 등하교는 학교를 가고 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로감 이건 앞에 말씀드렸죠? 피로한 정도.
피로를 느끼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딴짓 이거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좀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요. 딴짓하다. 혹시 여러분 한국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다른 거 하면은 딴짓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딴짓하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공부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것을 할 때 딴짓하다라고 합니다. 네. 잘 알아두시면 잘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장시간은 매우 긴 시간. 그리고 대면하다. 그러면 얼굴을 직접 보다. 허비하다. 헛되이 쓰다. 헛되게 쓰다. 낭비하다. 시간을 낭비하다. 시간을 허비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행하다는요, 수행하다, 실행하다와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일을 이행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하되다, 저하는 떨어지다라는 건데 저하하다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떨어지게 되다라는 의미로 저하되다가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랑 단어 공부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저와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가장 큰 단점은 공부할 때 뭐뭐뭐를 하는 것이다. 네모를 하는 것이다. 정답은요? 네, 딴짓을 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안 좋은 점은 공부할 때 다른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반 수업가 너무 느려 걱정이라고 하셨다. 수업? 정답은요? 네, 진도가 너무 느려 걱정이라고 하셨다. 다음이요. 요즘 SNS를 하면서 시간을 일이 많아졌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낭비하다랑 비슷한 말 뭐가 있었죠? 네, 허비하는 일이 많아졌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이번엔 두 개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업무가 많아.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 육체적인가 높아졌다. 업무가 많아. 오래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 이런 뜻이에요.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업무가 많아 긴 시간, 장시간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 육체적인 피로도가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배운 단어를 가지고서요. 우리 이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에서 토픽 쓰기 54번에서 장단점을 써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첫 문단에 처음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맨 첫 문장은요. 문제와 연결해서 혹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을 쓰셔야 돼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은 최근 뭐뭐 하고 있다. 최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쓰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요. 이러한 주제로 인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 장점과 단점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을 짧게 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 라고 앞으로 쓸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썼을 때 어떻게 썼는지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교육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1번과 연결하여 썼고요. 이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였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앞에서는 장점, 뒤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해서
앞으로 내가 써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54번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특히 첫 문단을 어떻게 써야 할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써볼게요. 네, 두 번째 문단 쓰기인데요. 두 번째 문단에는 당연히 장점이 들어가야겠죠. 장점 쓰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하면 조금 쉽게 54번의 장점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께서 주제의 장점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을 연결하여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후에 그 연결하여 정리된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할 내용을 딱 첫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 글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다양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전달할 내용을 자율적인 학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요.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하여 핵심적으로 전달할 내용을 첫 문장에 썼습니다. 그 다음 이 세 가지는요. 앞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었던 그러한 장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적고 정리해보고 핵심적으로 전달할 내용을 첫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장점 쓰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단점 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점 쓰기입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는 단점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이 단점 쓰기는 앞에 장점 쓰기와 동일한 순서입니다. 대신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저는 어떻게 적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단점, 온라인 수업의 장점에 집중력 저하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할 내용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첫 문장에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적어 주었고, 마지막은 이렇게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과 앞에서 나누었던 그 단점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문단 쓰기입니다. 마지막 문단은요, 효과적인 방안 쓰기인데요.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방안,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쓸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요,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떠오르는 내용을 다 적어보시고 얘를 정리해보시고 써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서 학생이 스스로 시간 관리와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적어 보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고지 쓰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지 쓰기입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원고지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원고지에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랑 함께 54번 장점, 단점 쓰기 같이 공부하셨는데요. 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토픽 쓰기 공부 같이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는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